반갑습니다. 승려학원 서라벌 담당 라지롱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2023년도 2학기 서라벌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영어를 리뷰하게 되었는데요. 본 리뷰가 서라벌 고등학교를 지망하고자 앞으로 갈 학생뿐만 아니라 또 2학년을 대비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밝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번 시험에서 어떤 것이 킬러 문항이었고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했는가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지 그대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지금 리뷰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글자가 잘 조합할 수는 있는데 최대한 좀 말로 잘 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라벌 1학년 보시게 되면 총 25문항 6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객관식이. 그리고 서술형은 4문제 40점이라 하지만 이 큰 한 문제 안에 3개의 문제들이 들어가 있죠. 작은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술형 쓰는 거라든지 문법 고치기라든지 어휘 고치기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을 4문항 40점, 역시 서술형의 배점이 상당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준비를 잘 해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서라벌 고등학교의 3등급 이상 맞기의 기본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다 맞춰주자라는 겁니다. 항상 객관식이랑 다 맞춰주고, 또 서술형에서 이 서술형에서는 사실은 창작에 가까운 서술형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좀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면, 영어적 감각이 좋은 친구가 아니라면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서술형 40점 중에서 우리가 좀 노리는 것은 뭐냐면 단순 문장 배열로 나오는 그런 서술형 문제를 맞추자라는 겁니다. 그 단순 문장 배열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잘 찝어줄 거라 좀 믿어요. 핵심 문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각 지문에서 3개 정도를 잘 찝어주면 웬만한 문장들은 거기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이 기본 서술형 문제를 맞춘다라면 사실은 서라벌은 3등급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핵심 문장을 3문장씩 찝어줘도 뭐 40개의 지문이 있을 때 120개의 문장을 외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뭐 특히 이과적 성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영어에 할애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외우지 않죠. 그러면 절대 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내신은 어느 정도의 암기 베이스가 좀 필요하고 시간적으로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단순한 문제풀이식의 것으로만 접근한다면, 즉 중학교식으로 접근한다면 필패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객관식을 다 맞추자라는 개념에서 사실은 좀 어려운 게 덜 나와주면 좋은데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힘들었던 객관식도 물론 있고, 또한 객관식에서 어휘 변형은 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소개하고자 몇 가지 문제를 좀 공유해 볼 텐데, 첫 번째는 3.2점짜리의 객관식 고배점 문제입니다. 3.2점이면 고배점이죠. 보통 2점대 초중반이 나오는데, 자, 이 Casa Batlló is a house rebuilt by Gaudí between 1904 and 1906로 이루어져 있는 교과서 지문입니다. 교과서 지문이고 안토니오 가우디를 메인 팀으로 하고 있는 지문인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안토니오 가우디의 Casa Batlló 이 지문을 학습시킬 때 사실은 교과서가 맨 처음 나올 때부터 줄곧 같은 얘기를 제가 해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안토니오 가우디는 건축가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1번부터 5번 지문 중 다른 지문을 다 보시게 되면 construct나 build와 같은, 즉 make 계열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무에서 유를 건설하다, 만들다의 개념인 겁니다. 건설, 건축인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건데, 오직 이 Casa Batlló 지문만이 어떤 단어냐면 사실 이거는 건설하다가 아니라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개조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부분에서 물론 답은 원래 지문은 renovated, 개조하다가 원래 지문의 어휘였지만 이걸 선생님들이, 자 보세요, 제가 강조했던 build를 가지고 rebuilt 했다란 말이 나와 있죠. 그렇죠? 요게 아닌 겁니다. 다시 만들어, 즉
다시 무에서 유를 한 게 아니에요. 개조했다라는 단어로 가야 되는 거죠. 굳이 말한다면 renovated, 뭐 우리말로 리모델링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또 다행히도 맞았어요. 3.2 고배점이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기뻐서 그렇습니다. 자, 옆에 있는 10번 문제. 요게 전형적인 그냥 어휘 변형, 고등부 스타일의 어휘 변형 문제다. 이거는 또 교과서, 이것도 교과서 질문입니다. 교과서에 그 카이스트 팀에서 만든 휴보, 로봇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원래는 이 awkward, 어색한, 이상한이란 단어였어요. 근데 이 adequate는 무슨 말이냐면 충분한, 적절한 이런 말입니다. 굳이 말한다면 in이 붙어서 inadequate를 했어야지만 awkward 같은 건데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이 awkward란 단어를 외웠다라면 이렇게만 알고 들어갔겠죠.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어떤 포인트를 집을 겁니다. awkward, 어색하냐. 근데 이걸 반의어도 알고 있고 동의어도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막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요즘 학습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저는 이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얘기하는데 독해를 할 때 그냥 해석과 끊어먹기와 논리에 치중한 그런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독해는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동의어와 반의어, 어법과 논리를 같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특히 내신, 서러벌 같은 이 중계권의 학교들은 이런 식의 학습이 좀 많이 일어나야지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모든 어휘를 다 암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어휘에 관련돼서는 동의어와 반의어를 같이 좀 전달을 해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의어 학습과 반의어 학습을 시간 있을 때 많이 해두세요. 시간 있을 때. 고등학교 올라와서 다 배우겠다? 내신 때 이걸 하겠다? 절대 못합니다. 내신은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는 상태에서 내신 학습을 하면 빛을 발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다? 힘듭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본 실력을 업시키고 나서 내신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어휘 변형이 고등부에서 많이 일어나고 서러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냅니다. 이건 몇 점이었을까요? 네, 2.9점, 고배점이었습니다. 어휘 중요하네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객관식 문제 중 이것도 한번 볼까요? 2.5점. 빈칸 추론입니다. 빈칸 추론. 조금 글씨가 작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갈등에 관한 것이죠. Conflict is inevitable, especially on a multicultural team. 즉, 다국적 팀, 여러 나라 선수들로 구성된 다국적 팀에서는 갈등이라는 것은 inevitable, 무슨 말이죠? inevitable은 unavoidable, 피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서 강조를 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When tension comes up, 긴장이 고조될 때, make sure to 이하를 확실히 해둬봐 라고 말을 했어요. 원래 지문에선, 즉 원지문, 이건 부교재입니다. 부교재. 원지문에서는 address it right away가 나왔어요. 자, 제가 이 address란 단어를 강조했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단어가 교과서 1과 처음에 나오는 것으로서 be a doer,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식의 글이 있었는데 거기서 address가 나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강연하다의 address, 즉 연설하다의 address로 나왔는데 이건 다이어죠.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제가 동의어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죠. deal with다, cope with다, tackle이다. 야, 이 정도는 공부하고 있어라. 이 정도는 동의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어휘 변형을 했죠. 그러니까 조금 있는 척을 하게 되면 paraphrasing을 한 건데 선생님들께서 address라는 단어를 이 중 하나로 바꾸고요. 뒤에 있는 right away,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당장 at once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immediately, 당장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이 실제로 답이 뭐예요? 다행히 이 친구 다행히 맞았어요. Deal with it immediately로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충실히 들으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면 그렇죠. 시간이 많이 모자랄 수도 있겠죠.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자, 다 읽어볼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요번 수능도 우리가 당연히 맞춰야 되는 앞에 2점짜리 문제 항상 평역에 나왔는데 앞부분에서 갑자기 준 킬러식으로 난이도를 높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되는 불상사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착실히 열심히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번 가보죠. 자, 이제 저는 서술형 주관식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서술형 1번. 자, 이거 보세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역시 안토니오 가우디의 문제가 되고요. 이걸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교과서에서 서술형 시험짜리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 지문 하나 주죠. 그것은 1882년에 시작되어 100년이 넘도록 공사 중이다. 이거는 변형되지 않았습니다. 변형되지 않았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서라벌 고등학교에서 기본 3등급 이상을 가기 위해서는 서술형은 정말 40점을 다 맞을 거야. 물론 좋지만 기본적으로 핵심 문장 중에서 변형되지 않고 나오는 문제들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맞춰야 한다. 즉 이런 식의 문장입니다. 맞춰야 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맞춰줘야지만 3등급부터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자, 그대로 쓰는 게 나왔고요. 지금처럼 A, B, C에 해당되는 어휘, 이게 뭐야? 라는 물음입니다. 즉 어휘 문제.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또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면 지문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외우면 좋죠. 다 외우면 좋은데 요거 하나 알기 위해서 그 지문을 전부 다 외운다라는 거는 제 느낌에는 파리 잡으려고 도끼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 사실은 핵심 어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죠. 즉 어찌 본다면 교과서 서술형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러한 10점짜리 문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난이도는 평이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안타깝게 이 친구 틀렸네요. 그렇죠, 이 친구 틀렸습니다. 교과서 문제. It's been under construction인데 it has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건 맞췄네요. Anniversary draws turn과 같은 단어로 쓰는 거. 아까 말했던 ABC 단어 쓰는 거. 이게 10점짜리였어요. 자, 2번. 지금부터는 이제 부교재로 나갑니다. 부교재에 나오는 서술형 2번 10점짜리 문제. 이 지문은 제가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내신 대비를 할 때 2번을 돌리고 마지막 직보 때 한 번 더 돌리기 때문에 총 3회를 돌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전체를요. 그때 마지막에도 야 이거 10점짜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은 반드시 학습해두자. 어느 부분을 반드시 봐두자 라고 했던 부분이었고 이 문제죠. 즉 커지는 결정체. 요게 이제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학습할 때는 잘 쓸 수 없는 지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길죠. 즉 커지는 결정체의 표면에 자리 잡는 원자는 그것이 처음 닿는 곳에 박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정 격자에 이미 제자리에 있는 원자의 위치에 의해 지시받는 대로 자리 잡기에 편안한 장소를 설 때까지 표면을 떠돌 것이다. 이거 쓸 수 있어요? 못 쓰겠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핵심 문장을 잘 뽑아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암기시켜야 됩니다.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이걸 봤을 때 외웠던 기억이 나면 자신감 있게 쓸 수 있는데 보자마자 사실은 이건 압박이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핵심 문장을 잘 뽑아주고 그 문장을 반드시 암기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참 길죠. 그렇죠? 자,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쓰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써라가 나옵니다. 이렇게 써라. 저도 너무 길어가지고 다행스러운 거는 A, B, C에 있는 이 문장들은요 변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우는 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술형 문제들을 막연하게 어떻게 풀지 변형이 많이 된다던데 그건 나중 문제고 변형이 안 되는 이러한 문제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전략이에요. 그 위에 등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길지만 잘 뽑아준 걸 외우게 되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A, B를 보시게 되면 뭐냐면
자, 이 A와 B는 핵심어입니다. 핵심어이. confers greatest 안정성이라고 말하는 stability. 그리고 like a downhill. 이게 뭐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리는 거. downhill process.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거는 자연에서 바라보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의 것이야 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stability가 핵심어이면서 그 핵심어에 대한 예시를 들은 문장 중 또 하나 이 downhill 핵심어를 쓸 수 있니? 라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맞았네요. 예. 자, 근데 보세요. 3번. 요것도 이제 10점짜리로 나온다라고 강조했던 부교재 지문입니다. 즉, 4개의 서술형 중에서 1개가 교과서, 나머지 3개가 부교재. 부교재에 대한 반영비율이 상당히 높은 학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A번. always라는 거죠. A번. always라는 거. 자, 요것도 잘 안 보이시니까 조금 더 지문이 길다 보니까 전체를 하긴 좀 그렇고요. 어휘 D로 시작하는 걸 영영사전풀이 문제인데 D 앞 글자를 주고 여기 써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이게 변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문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굳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A에 들어갈 말 done consciously and intentionally 라고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일부러 행해진 고의적인 이런 말이잖아요. deliberate이 단어 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deliberate는 단어를 써드릴까요? 자, 이게 답이었죠. 변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맞춰줘야 되죠. 이게 몇 점이죠? 2점입니다. 2점, 기본 몇 점이. 자, 요구에 관계된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요건 좀 썼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왜 썼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1번부터 5번 중 어법상 또 이제 그 10점 배점 중에서 어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휘도 영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지금처럼 어법으로 틀린 것도 써야 돼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originated로 고쳐라 뭐 이렇게 이 친구가 썼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6점짜리 고배점 나머지 6점 뭘로 하냐면 자, 이건 쓴 이유가 있어요. 앞에 문장을 쓰는 그러한 서술형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변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변형이 없었죠. 그러니까 단순함기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냐면 윗글을 요약을 했어. 다음 나온 그 단어들, 어구를 한번 문장 배열해봐. 문장 배열하는데 스펠링 잘 써. 감점이 있어. 잘못 쓰면 감점할 거야.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A, B, C가 하나의 요약문이 됩니다. 밑에 A, B, C에 해당되는 뭐가 있어요? 문장이 배열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주제문을 완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글의 지문을 이해하고 있고 그걸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1, 2등급을 나누는 그런 킬러 문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즉 만약에 내가 3등급, 내가 지금 3등급 정도가 목표라면 여기까지는 사실 맞추면 너무 좋은 거지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가 이제 3에서 1, 2로 올라가고 싶다라면 이런 식의 문제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물론 풀이법으로는, 해법으로는 뭐냐면 사실은 부교재 지문에서 요약문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부교재 지문을요. 담당 선생님께서 요약문으로 그걸 어느 정도 좀 써줘야 돼요.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업을 할 때 사실은 1, 2등급이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의 학생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또한 동시에 이게 무슨 말일까? 난 이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많이 어려워합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그 지문을 요약문으로 주제물 요약문을 영어로 완성한 다음에 문장 배열을 시키는 훈련만 해도 그 고득점자들에겐 상당한 위안이 될 수 있는 스타일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요약문을 이렇게 썼어요. Research is split into applied and driven by problem solving. And pure, motivated by knowledge without immediate practical application. But the distinction blurs since the nature of research is frequently 이거 뭐라고 쓴 거죠? Determined by its practical significance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건 몰라도 사실은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 주제를 당연히 다 알려주죠. 그래서 이건 사실 응용 연구와
그리고 순수 연구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어휘 부분이 답이었어요. 모호한, superficial하다, 피상적이다. 그리고 그 위에 가신 모호한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애매한 모호한이라는 단어를 아이에게 설명해서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강조했던 게 저는 형용사 형태로 blurred가 있다. 그리고 유명한 댄스 그룹 있잖아요. ambiguous company 아세요? 범 내려온다 막 이거 있잖아요. 그 춤춘 그 댄스 그룹이 그 ambiguous company라는 곳입니다. ambiguous. 그리고 자 이거요. 애들한테 읽어보라면 별 발음이 다 나와요. 뭐 배구, 박유, 뭐 박국 다 나옵니다. vague예요. 자, 이 단어를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blur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 학원에서도 이번에 1등급으로 일단 예상되는 학생이 한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3명이 다행히도 이 단어를 기억해줘서 그리고 어렵지 않게 썼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등급이 14명이 다 나오면 좋은데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야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서 이제 1, 2등급을 나누게 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중학교 때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문장을 많이 써보는 거고요. 어휘를 많이 알아야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문법 문제, 고등부의 문법 문제가 단순한 문제풀이 위주로 나올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술형 문제를 보게 되면 그런 문법적 요소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도 써보는 훈련들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재밌게 영어 공부할 수 있도록 fun-seeking activity를 많이 시키십시오. 그러면서 가능하다라면 쓰는 훈련 많이 시키면 좋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거는 진짜 이거 서라벌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다 알 거예요.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했던 지문이고요. 그냥 강조 정도가 안 됩니다. 강조 정도가 아니고 이 지문을 읽게 되면 사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지문이 많이 변형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이거 뭔가 많이 빠진 느낌인데 라고 했고 심지어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께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바꿔질 것 같다라는 말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이 지문은 너무 이상해서 제가 구글링을 통해서 사실 구글링에서 안 나와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쪼개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 세스 고딘이 썼던 그 practice라는 제목, the practice 이게 제목입니다. 자기계발서, 마케팅서에서 이 지문이 발주해서 나왔는데 이 출판사에서 이 지문을 좀 변형을 했어요. 근데 변형을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원 지문을 복사해서 주고 실제로 배경 지식과 다른 출처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게 원래 이 얘기였어 라니까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일단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장인데 이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에 I love imagining 대시라고 원래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시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건 와수로 가야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도 그 지문이 나올 때 좀 어색하다 싶으면 구글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번 지문은 정말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제가 이 글의 제목이 뭐라고 하죠? 이 책의 제목이 practice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으로 야 practice가 핵심이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라고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고맙게도 이렇게 creative practice 이 친구가 이제 그 고득점을 한 친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맞춰줬죠. 그래서요. 자, 그러나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뭐 어법은 당연히 맞췄겠고요. 이걸 친구가 안 썼나 봐요. 근데 그렇죠? 알려줘도 일단 조금 길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서라벌 요번 기말고사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것 앞으로 만약에 이 서라벌 고등학교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서를 정해 주십시오. 저는 어휘, 2번 어법, 3번 어휘와 어법을 가지고 문장을 배열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네 번째가 독해력일 것 같습니다.
요 네 가지를 잘 공부하신다라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게 있죠. 서라벌은요, 500개의 어휘 시험을 봅니다. 그 500개의 어휘 시험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작년까지는 뜻을 물어봤는데 지금부터는, 올해부터는 스펠링 쓰기로 나오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그 수행에서 반드시 맞춰야겠죠. 다행히 저희 승려학원 아이들이 저희가 그 단어도 2번 돌렸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좋은 점수로 그 내신 시작을 할 수 있었죠. 지금처럼 마지막까지 또 이런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곧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 저희 겨울방학 그 특강 혹은 또 겨울방학 정규반에서 다시 인사드리길 바라고 여러분 항상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세요.